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바라본 사진관을 시작하신 후에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분들의 사진을 찍어 오셨나요? 뭐 당연히 설립의 목적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사진관을 갈 곳이 없어서 내가 그런 사진관을 만들자고 했으니 그분들 찍었겠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만이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은 세상에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도 사실은 돌사진, 백일사진 가질 권리가 있겠죠, 그죠? 어떤 아이들일까요? 뭐 미혼모에 미혼모. 태어나서 네. 그 아이가 사실은 엄마의 버림을 받았거나 그러니까 입양 가고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영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한부모 가정.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돌사진, 백일사진 없더라고요. 몰랐죠. 우리 지금 네. 그렇게 질문하신 것도 일반적으로 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돌사진, 백일사진 누구나 웬만하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걸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아, 근데 그 정도 태어난 거 신고할 정도 가질 권리는 있지 않나요? 요즘 같은 흔한 시대예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가 요즘은 영정사진보다는 장수사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수사진. 네, 그 장수사진 정도 하나 가질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겨우 하나 오려서 붙여서 이렇게 희미한 사진들 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찍어드려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즉 사회 사진을 접하지 못하고 약자들 분들한테 사진을 다 찍어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또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소외된 네. 계층이겠네요. 네, 그렇게 다 넓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그 설립 초창기에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습니까? 바라본 초창기에. 그 장애인분들이 사진관을 갈 곳이 없다 생각해서 내가 장애 사진관을 만들면 오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장애인분들하고 물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었고 등등. 또 그다음에 장애의 한 80% 이상이 다 후천적인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내가 열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돈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내가 무료로 찍어드리고 이렇게 양쪽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생각해보세요. 성북구에 그 뒷골목에 사진관 구멍가게 조금 만들었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와요? 안 네, 오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영리개발 했던 거는 결국은 이런 홍보나 등등은 이제 마케팅은 이렇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3천만 원을 셋이 시작했어요 처음에요. 그래서 1,000만 원씩 해서 뭐 보증금 내고 장비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어요 3천만 원. 그때는 주식회사였죠? 네 그렇죠. 네. 각각 이게 1,000만 원씩 내는 주주죠 그죠? 네. 그때 10% 300만 원을 CI와 팜프렛 만드는 데 투자했어요. 절대 금액 300만 원 많지 않지만 투자 금액의 30% 10%를 저기 그 재료 그거 만드는데 투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뭐 바라보는 이름 자체도 나쁘지 않죠, 그죠? 이름 그다음에 CI 뭐 등등을 만들어서요. 카다로 같은 거 만들어서 서울 시내에 있는 40여 개 장애인 시설을 제가 차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리고 당연히 그쪽에서 황당하죠. 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전단지 뿌리는.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안내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죠. 네. 그래서 매체를 이용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신문, 잡지, 방송 이런 건데 그래서 잘 아는 그 기자한테 얘기해서 시사인에다가 저희 기사를 냈고 그렇게 기사를 냈더니 전 기사가 나고 뭐 이러면 구독자 아니면 청취자 이런 사람이 듣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작가, PD 이런 사람들이 또 보더만요. 왜냐하면 그들도 저기 얘기거리가 필요하니까. 네. 저희 기사가 그래서 신문, 라디오, 잡지 등등을 또 알려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찍기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계속 내서 무료로 찍을 수는 없으니까 모금을 하자라고 해서 그 개미 스폰서라고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300만 원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30가족을 찍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았어요. 3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30가족을 찍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사진관의 처음 시작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럼 그 장애인 분들이나 이 소외된 분들 사진을 촬영하시다 보면
좀 그분들이 위축되거나 하는 약간의 고민도 있을 법도 한데 그 점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얼마 전에 한번 신문 아니 그 TV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그 안에 MC들이 그러더라고. 저희도 사진관 가면요 이렇게 그 어색해요. 세상에 맨날 조명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조명 앞에 가면 이렇게 딱딱히 굳어요. 증명사진 찍을 때 얼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그렇게 위축인데 저희 사진관에 오신 분들은 99%가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분들이 오시면 절대 사진부터 안 찍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는 사진관과 그 다음에 갤러리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사진관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서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떱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놀다 생각하는 기분이 드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좀 이제 풀리죠. 그리고 또 인물 사진 이렇게 그를 찍기 위해서는 즉 포트레이트를 찍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네네. 이쁜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하고 교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또 조명 앞에 서면 어색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하다 보면 이쁜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소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를 했을 때 그 민간단체도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 구조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후원을 받겠죠. 후원요. 후원이라고 하면 그건 기업체나 개인들이 되겠죠. 네네. 혹은 정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이 후원을 또 받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체나 정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 이러이러한 비영리 도와줄 테니까 한번 신청해 보세요라고 하면 공모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체하고는 기업 CSR, 기업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들이 요즘에는 그 CSR 개념으로 사회적 비용을 쓰죠. 네네. 그 비용을 우리가 받아 쓰는 거죠. 그다음에 또 개인 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야죠. 수익 구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모델들은 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이 제품이고 사진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하는 걸 쭉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보면 개인 후원으로 약 한 23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오고요. 230만 원. 네, 한 130명 정도 분들이. 130분들이. 예. 예.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서 그냥 일반적인 영리 기업처럼 하는 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300 정도 이상 수입을 갖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하면 내부에서 또 뭐 저희 사진관이 장애인분들이나 소외계층분들이 사진관이지만 비장애인분들이나 일반 분이 오셔서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진 찍으면 그 당연히 수익이죠. 물론 또 저희는 그 수익을 가지고 1+1을 해서 비장애인분들이 사진 한 쪽 찍으면 다른 장애인 가족이나 소외계층 한 분을 또 무료로 찍어드려요. 탐수슈즈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또 그 다음에 행사나 다른 데 가서 저희가 재능 기부도 많이 하지만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 당연히 행사 같은 거 촬영하잖아요, 유료로. 예.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50만 원도 받고 뭐 한 번은 100만 원 나와서 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사진에 인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또 사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받는 사진 강의죠. 수강료 지금 몇 기째입니까? 지금 이번이 11기가 끝났어요. 11기. 이게 두 달이 한 텀이고요. 예. 그러니까 11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기가 진행 중이고. 네. 그래서 그럼,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업체나 정부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기업체 보고 우리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돈 주세요. 정부 보고 우리가 이런 일 할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계속 얘기 중에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보면 이제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뭐 개인적인 질문인지 좀 모르지만 주식회사 할 때 세 분이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주식회사에서 조금 변형이 됐는데 네. 비영리 민간 단체로요. 네. 세 분이 계속 남아 계십니까? 아니요, 그 세 분들은 다 이게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주식회사에서 비영리 넘어오기 전에 그 두 분의 주식들을 제가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사실은 최종적으로 비영리 넘어오기 전 순간에는 1인 주식회사가 된 거죠, 그냥. 아, 제가 1인 주식. 지분을 다 아. 갖고 있는. 그리고 비영리가 되면서는 그것을 다 그대로 비영리에 넘겼기 때문에 하던 어떤 그런 지분이나 이런 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왜 두 분은 왜 나가셨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비영리,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주식회사 시작했지만, 네. 그분들의 생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죠, 그죠? 저희가 시작을 아무리 회사는 주식회사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지만 그분들의 세 사람의 입장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수익과 사회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각자의 생각들이 어느 사람들은 3대7, 어느 분은 5대5, 어느 분은 7대3이에요. 중점이 다른 겁니다, 이게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사진관을 만들었는데 수익이 잘 발생 안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렇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공헌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수익은 발생 안 되니까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이 7위였던 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좀 더 빨리, 또 5대5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저것처럼 그래도 사회공헌으로 좀 더 비중을 많이 뒀던 사람은 계속 남아서 지금까지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런 수익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점차 혼자 있을 때는 비용이 좀 부담이 덜 됐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만 내면 돼요. 그렇죠. 임대료만 내면. 그래서 임대료야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충분히 충원이 되니까.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진관을 만들어서 주식회사이건 비영리단체건 한 번도 월급을 가져간 적이 없고 가져갈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죠? 생활 어떻게 하세요? 밥 먹고 살아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예전에 직장 생활 할 때 그래도 잘 벌었잖아요. 그죠? 네네. 남들 2년 벌 거 1년 만에 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번 걸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때. 안 쓰고. 네. 그래서 그 번 거를 지금 까먹고 살아요. 네. 근데 까먹는 것도 한꺼번에 많이 까먹으면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죠. 최소한 아껴서 조금씩 까먹어야겠죠. 아, 혼자 있을 땐 그랬는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혼자 안 되죠. 그렇죠. 직원을, 왜냐면 혼자 사진 다 찍을 수 없고 뭐 그렇죠. 등등 그래서 이제 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했고, 사진 찍는 친구였어요. 그 사회복지사 친구인데 사진을 취미로 했는데 워낙 잘 찍고 해서 고용을 해서, 근데 그 친구 월급은 또 만들겠더라고요. 아까 같은 수익 또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재능 기부하고 등등 또 알려지게 되면서 네. 그렇게 찾아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도 그렇고 비영리 단체도 예전에는 재능 기부를 요청하다가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또 비용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임대료 같은 경우가 한 150만 원. 그다음에 직원 급여가 사실은 비영리 쪽은 많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150 주고 있어요. 한 친구를 처음에. 예. 그럼 둘이 한 300 필요하죠. 그죠? 네. 근데 그거 이외에 당연히 기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 400 이상이 필요해요, 보통. 근데 그 정도가 뭐 개인,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그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 잘한 지인들이겠죠. 그렇죠. 그 몇 분들한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한 400 이상의 매달 그 필요한 그 비용이 다 수익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조로 충당이 됐어요. 한 번도 급여 밀려본 적 없고요. 한 번도 임대료 늦게 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부터는 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그런 구멍가게도 페이퍼워킹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결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그걸 제가 다 했거든요, 또. 페이퍼워킹 같은 것도. 근데 도저히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내부 페이퍼워킹 때문에 해서 밖에 일을 다 못하겠는 거예요. 네. 또 제가 하는 거는 기업 후원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사무국장을 하나 영입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직원이 둘에, 그러니까 저까지 셋이죠. 네. 셋에 이제 임대로 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600 정도 저기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후원 회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후원 회원이 지금 많이 늘어간 상태예요. 지금 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영업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후원이라는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 모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비영리를 하면서 모금 공부를 별도로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금 공부? 그것도 그 희망제약소에 모금학교라고 있습니다. 모금 전문가학교라고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기본적인 모금에 대한 이론과 실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다 들었고요. 모금 방법이네요. 네.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별거 아니네. 모금하고 세일즈하고 똑같네. 아, 실제 똑같아요. 그냥 우리 잠재 고객이라고 그러죠. 네네. 거기 잠재 기부자라고 해요. 잠재 기부자.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 프로파일 저희 잠재 고객들 다 하죠 이렇게. 예. 그죠? 여기 잠재 기부자 프로파일 다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그멘테이션 하죠 다 그죠? 네네. 다 합니다 똑같이. 왜냐면 고액 기부자냐 어쩌냐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다음에 고객 관리 하죠. 그다음에 기부자 관리 다 합니다. 그다음에 고객 관리 프로그램 있죠. 기부자 관리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다 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세일즈 할 때 어떻죠? 우리가 모든 전략을 짜서 고객을 나름대로 하죠. 똑같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업무 시간이나 뭐 요즘 뭐 근무 환경이나 뭐 여가 시간은 어떻게 좀 회사 다닐 때보다는 어떻게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10배는 더 일한 것 같은데요. 10배. 왜냐하면 예. 그 지사장이란 모르겠어요. 그 매니지먼트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피지컬한 업무 시간보다 사실은 정신적인 것이 더 많다 생각돼요. 저는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사장 할 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일했다기보다는 사실 정신적으로 필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근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뭐 계속 개인적으로 계속 시간 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뭐 약속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또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많으면 사실 육체적인 피로는 더 있겠죠. 근데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중에 어느 게 더 피곤해요? 정신적인 피곤하죠. 근데 저는 정신적으로 안 피곤하거든요. 아. 그러면 스트레스가 적을 업무 강도나 셀지 몰라도 그건 물리적으로 센 거고 정신적으로는 안 세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미팅도 하고 손님도 만나고 다 만나죠. 그죠? 미팅도 그죠? 근데 그 만나는 모든 미팅에서 어떻게 되죠? 다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뭐를 주고 뭐를 얻고 그죠? 그 당연히 그죠? 하다못해 직원을 만나더라도 직원과 대화하더라도 솔직히 그런 게 있죠. 조금씩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만나는 모든 미팅과 모든 것들은 단 한 건도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을 하거나 당할 일이 없잖아 이게요. 그렇죠. 다 편한 거죠. 모든 양쪽 사람들이. 다가 둘 다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 머리를 합쳐서 해보자는 프로젝트 계획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누구 등골을 빼먹자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피곤해요. 아.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아무래도 뭐 넥타이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구두를 신었더니 뒷굽이 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든 게 자유롭죠, 그죠? 그다음에 시간도 사실은 바쁘지만 내 마음대로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뭐 그렇죠. 집에서 뭐 요즘은 노트북만 키면 다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9 to 6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사진관의 전체적인 업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